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픽아입니다. 오늘은 무료 브러쉬를 이용하는 방법과 브러쉬를 내가 직접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토샵에서 사용할 무료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러쉬지닷컴에서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곳이나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는데 저는 여기에서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서치를 하죠. 자, 무료로 받는 대신 이렇게 광고 같은 게 좀 많이 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돈 내고 구입을 해야 되는 브러쉬들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페인트 브러쉬 얘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요. 자, 얘를 클릭을 하고요. 자, 프리 다운로드 얘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광고를 보고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죠. 자, 일단 다운로드가 하나가 완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나 또 받으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받을 거냐면, 자, 요거는 닫고요. 약간 밑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스플래시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요런 느낌이 필요해서 얘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자, 얘 클릭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프리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 광고를 보게 나오고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끄고요. 자,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지금 보시면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안에 ABR이라는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이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포토샵에 브러쉬 안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복사를 일단 할게요.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C의 프로그램에 어도비의 포토샵으로 가는 거죠. 포토샵의 프리셋, 그리고 여기에 브러쉬 있죠. 이쪽에다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다 여기다 집어 넣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20번하고 19번 이렇게 브러쉬가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름이 여기가 이상하니까 저는 여기를 지워서 이렇게 19하고 20번으로 이름을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불러오면 되는데, 이렇게 브러쉬 안에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데에 있으면 다른 데에 있는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불러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포토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포토샵에서 브러쉬를 불러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윈도우에서 브러쉬를 꺼내도록 할게요. 브러쉬 패널을 이렇게 꺼내 놓고요. 브러쉬 패널 오른쪽 메뉴에 보시게 되면 임포트 브러쉬라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브러쉬 프리셋 안에다가 이렇게 브러쉬를 복사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 19번하고 20번을 이렇게 복사를 해 놨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로드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9번 이렇게 불러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19번 브러쉬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임포트 브러쉬에서 20번 불러와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미지는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미지 하나 있고 밑에는 이렇게 흰색 배경이에요. 이렇게 흰색이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이미지가 한 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브러쉬를 뒤에다 쓰고 아니면 앞에다 쓰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20번에 있는 브러쉬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브러쉬 안에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가 크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얘는 2500픽셀이잖아요. 굉장히 큰 사이즈인 거죠. 이렇게 큰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값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키보드에서 우측 대괄호 아니면 좌측 대괄호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를 우측 대괄호는 크게, 좌측 대괄호는 작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 조절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
지금 20번 말고 여기에 보면 19번 있잖아요. 19번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브러쉬들. 이런 브러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자, 뒤에다가 일단 사용을 할 거라서 뒤에다가 얘를 이렇게 하나 크게 그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지금 보면 레이어가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이 하나의 이미지 레이어에다가 계속해서 그리게 되면 다 겹쳐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겹쳐지지 않게끔 레이어를 여기서 하나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 이 레이어는 원래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먼저 그려 놓고 얘를 밑으로 내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브러쉬를 크게 해서 여기다 그리는 건 좋긴 한데 이 상태로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 이 바깥에 있는 얘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바깥에는 이런 식으로 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지워버리고 새롭게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브러쉬를 적용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세 번째 얘를 적용을 하려고 해요. 자, 얘 사이즈가 지금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키워서 얘 뒤에다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다 쓸 건데 자, 지금 보면 이 수치로 이렇게 조절을 해도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좌측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세워서 쓸 거 아니고요. 돌려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을 시킬 때 여러분들 단축키로 방향키의 오른쪽 화살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왼쪽 방향키는 왼쪽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정도 회전을 하고 사이즈는 얘보다 조금 더 크게. 한 이 정도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여기에 한 번을 찍어주죠. 한번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얘가 너무 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말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찍으면 더 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선수 뒤쪽으로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 주시면 돼요. 이동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죠. 그리고 얘는 뒤로 이동을 할 거야. 그래서 레이어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죠.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배열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이렇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더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애를 하느냐. 이번에는 얘를 쓸 거예요. 자, 이번엔 얘를 쓸 건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사이즈를 좀 키우고요. 한 이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위에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얘도 두 번을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두 번 클릭하고 얘도 이동을 하죠. 이쪽 뒤쪽으로.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얘가 지금 보면 회색이잖아요.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들의 색상을 다른 색상 톤으로 바꿔주려고 해요.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레이어 선택하고요.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가면 휴 앤 세츄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컬러가 안 바뀌죠. 왜냐면 얘가 그레이 톤이라서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휴 앤 세츄레이션 이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컬러라이즈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얘가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안 바뀌죠. 자, 여기서 라이트니스 밝기를 조금 더 밝게 좀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채도를 올려주는 거죠. 그럼 지금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톤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죠. 저는 여기에 약간 푸른 계열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푸른 계열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OK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레이어, 두 번째 이 레이어는 마찬가지로 얘는 보라색 계열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에 가서 다시 휴 앤 세츄레이션을 적용을 하죠. 얘도 컬러라이즈 켜주고 조금 밝게 처리를 하고 세츄레이션 올려주고 그리고 휴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보라 계열로 이렇게 바꿔주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뒤에는 만들어졌고 앞에도 뭔가 있어야지 좀 더 거친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브러쉬를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애를 집어넣느냐? 자, 이번에는 얘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할 때 지금 레이어 이 이미지, 선수 이미지 위쪽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리고 얘 사이즈를 좀 더 키우죠.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로 하고요. 얘를 회전을 시키죠. 회전을 이쪽으로 좀 시키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서 이 정도의 좀 거친 느낌이 들게.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러브 있는 쪽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브러쉬로 얘로 할까요? 자, 레이어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 더 만들고요. 얘도 왼쪽으로 사이즈 조절하고 왼쪽으로 회전을 좀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글러브 위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찍어 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하나 다시 또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회전을 하고요. 사이즈 조절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만 찍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약간 거친 느낌을 여기에 추가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 톤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요. 이미지에 가서 다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휴 앤 세츄레이션 컬러라이즈 선택하고 얘는 약간 주황색 계열로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채도 올려주고요. 자, 이 정도로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글러브 위에 있는 이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색상 톤을 바꿔주죠.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휴 앤 세츄레이션 컬러라이즈 켜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좀 밝게 해주고 얘는 푸른 계열 쪽으로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채도를 좀 올려주도록 하죠. 채도 올려주고 밝게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저스트 휴 앤 세츄레이션 동일하게 좀 밝게 주고 얘는 아까 마찬가지로 보라 계열로 해서 채도 올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브러쉬 우리 새롭게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20번 넣은 거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2개 정도 넣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집어넣느냐?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하나 새롭게 만들고요. 자, 세 번째 거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자, 이 정도로 줄여주고 여기 위에다가 하나 놓을게요. 이 글러브 위쪽에 이쪽으로 약간 눌러줄 수 있게끔 어둡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또 만들고요. 이번에는 왼쪽인데 이번엔 다른 걸로 다른 거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 얘네요. 여기 얘를 사이즈 좀 줄여서 자, 이 정도 위치에다가 여기에다 만들도록 할게요. 자, 3번 클릭 이렇게 해서 약간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3개를 정리를 했어요. 얘가 지금 너무 위에 있으니까 얘를 좀만 밑으로 내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좀만 이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이미지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포토샵으로 정리해 놓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스만 만들어 놓는 시간이라서 소스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애프터 이펙트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이렇게 갖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를 한번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사용해서 브러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구름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브러쉬로 만들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브러쉬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구름이 있는 부분을. 그래서 나중에 브러쉬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들 수는 없고요. 이거 전체를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등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영역만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채널로 가죠. 자, 채널에 가게 되면 이렇게 RGB 채널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채널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채널 중에서 가장 구분이 잘 돼 있는 채널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요.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리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어둡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둡게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영역을 사용을 할 건데, 자, 여기 영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미지를 레벨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레벨을 선택을 하고요. 레벨에서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워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필요 없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영역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이쪽을 다 채워버리자. 여기도 디테일하게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러프하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먼저 이렇게 없애놓고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은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브러쉬에서 윈도우에 브러쉬 꺼내놓고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다시 선택을 하죠. 소프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할 때 여기가 이제 100%로 해놓게 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워지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지워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주죠.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 가면서 자, 대략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보게 되면 요만큼 영역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려면 얘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 가야 되는데 복사를 해 가지고 가려면 이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여기 채널 있잖아요. 채널 여기 컨트롤 누르고 채널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마우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컨트롤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셀렉트가 흐르고 여기 영역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죠. 그리고 뉴. 자, 조금 전에 복사한 사이즈로 크리에이트 하고 여기에 컨트롤 V를 하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그레이 채널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미지 모드에서 RGB로 이렇게 바꿔 놓고요. 지금 얘들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지 않고 돈 플래튼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전체 다 살려 놓죠. 자, 이렇게 살려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름을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자, 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 흰색을 넣었을 땐 좀 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를 이렇게 그냥 놔뒀을 때는 이렇게 약간 투명한 상태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투명한 상태로 등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브러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얘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가서 에디트에 가서 Define Brush Preset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내가 얘 브러쉬 이름을 뭘로 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뜨죠. 샘플 브러쉬로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OK를 하죠.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브러쉬가 이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가 등록이 됐고요. 이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미지를 제가 하나 꺼내 보도록 할게요. HD 사이즈를 하나 꺼내서 여기 놓고 제가 여기에 브러쉬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백그라운드만 있으니까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하나를 찍어 보자. 자, 이렇게 하면 구름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진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여러 번 찍으면 이런 식으로 구름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름뿐만이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투명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다른 걸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브러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이렇게 브러쉬 있잖아요. 내가 만든 이 브러쉬를 만약에 다른 데 또 사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얘를 저장을 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또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브러쉬를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얘를 저장을 하면 되겠죠, 브러쉬로. 그리고 나서 다른 데 가서 포토샵 브러쉬 파일로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익스포트 셀렉트 브러쉬,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를 브러쉬로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저장을 안 하고요. 여러 개를 여러분들 할 거면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하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파일은 다음 시간에 움직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